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2차 전지 이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자사주를 열심히 사고 소각하고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는 2차 전지 이기업 7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 자사주를 열심히 사고 그 산 거를 소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 기업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바로 SK이노베이션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 소각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였지만 주가는 오히려 빠지더라. SK이노베이션은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총 319%의 주주 환원율, 그리고 유상증자 직후에 주가가 바닥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더욱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를 사고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 환원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빠지더라. 근데 왜 빠지고 왜 하락하냐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SK온의 부진이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사주를 사는데 왜 빠지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자회사 SK온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SK온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길래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를 쓸어 담는데도 이렇게 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SK온입니다. 적자가 몇 분기? 10분기 내내 적자를 낸 게 SK온입니다. 남들 돈 벌 때도 적자를 낸 게 SK온입니다. 10분기 연속 적자를 낸 SK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으며 분기 흑자를 낼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후생 제도와 업무 추진비도 대폭 축소를 하며 이코노미석 탑승, 그리고 오전 7시 출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까지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만 타라 하면서 사실 연봉까지 동결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이 없으면 사실 임원들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느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가 2조 2,962억 원에 달하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에도 SK온이 3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10분기 연속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SK온이 힘들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매년 7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재무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적자는 내고 돈은 못 벌고, 미래 사업이긴 하기 때문에 놓기는 힘들고, 사실 지금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영향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를 사고 소각을 해도 주가에 반영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SK온이 뭐 아무런 기술력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SK온은 페라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페라리가 뭐 그냥 친하다고 해서 아무 배터리나 갖다 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SK온이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우수 공급사로 선정됐으며 SK온은 페라리의 유일한 배터리 공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스포츠카에 사용될 배터리 셀을 개발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해결해온 SK온의 역량을 높이 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라리가 그냥 나쁘지 않네 이러고 쓰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써있죠. 슈퍼카 브랜드고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까다롭게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를 모두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게 SK온이더라. 그래서 SK온은 2019년부터 페라리의 첫 PHEV 모델 SF90 스트라달레 해당 모델의 컨버터블 버전인 SF90 스파이더 등의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요. 지난해 페라리가 한정판 스페셜 시리즈로 선보인 SF90 XX 스트라달레와 SF90 XX 스파이더 역시 SK온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라리의 배터리를 탑재할 정도로 긍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봤을 때는 SK온을 키우는 게 맞는데 당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당장에 적자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럼 SK온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인수합병 하자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SK 이노베이션의 인수합병입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NS가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합병안을 어떤 걸 논의를 하냐?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이 성사되면 약 90조 원의 매출 규모의 자산 총액이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SK그룹은 전기차 캐즘 여파로 SK온에서 비롯된 재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 돈 벌고 있는 회사랑 같이 감당하면은 덜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SK온을 키우기 위해서 얘네 둘을 합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ENS는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고요. 수소, 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통해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대표 알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조씩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사실 SK온을 키우긴 키워야 됐고 SK이노베이션 혼자 하기는 벅차고 그럼 너네 둘이 힘 합쳐가지고 한번 키워봐 라고 하는 거죠. 사실 SK온에 정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고요. 아 그래서 합병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위해서 그냥 얘네만 합병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SK를 엎어버리고 SK를 다시 새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의 조직 개편이 아예 들어가 버리고요. SK그룹은 경기도 이천연구소에서 2024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을 논의합니다. 사실 SK그룹의 밑에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수익은 수익대로 그 다음에 성장은 성장대로 챙겨보자 하는 겁니다. 조직 개편을 통한 리밸런싱의 핵심은 배터리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네, SK온이죠. 그래서 SK온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얘네들이 흑자로 돌릴 때까지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20조 원을 가량 투자했는데 아직도 적자 랠리죠.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를 구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가 지분 90%를 보유한 SK ENS는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SK에 안겨주는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준 회사고요. 그래서 이 알짜 회사를 SK이노베이션과 합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SK이노베이션과 SKENS를 인수합병하면 사실 SK 입장에서 아니 이거 왜 인수합병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돈 잘 버는 회사를 굳이 SK온 키우자고 인수합병을 시켜? SK이노베이션이랑? 그럼 SK 주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SK이노가 ENS 지분을 주식으로 사면 지분만큼 SK의 이노에 대한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SK가 ENS의 지분을 90% 들고 있으니까 SKEN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이 되면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권이 저절로 SK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니 그래서 뭘 찍으라는 거야? SK이노베이션을 찍으라는 거야? 아니면 SK온이 상장하면 찍으라는 거야? 아니면은 뭘 찍으라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정해주면은 SK입니다. SK에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SK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SK온에 대한 당연히 앞으로 미래의 성장도 있겠고, SK이노베이션과 SKENS에 대한 합병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재산 분할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SK의 조직 개편도 재산 분할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우리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과, 그러니까 SK 지분 분할입니다.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3심이죠. 비슷한 규모로 위자료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1조 원이 넘는 재원 마련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3심 가서 대단히 막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3심 가도 결국엔 뭐 1조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 회장이 지금 2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뭐 1조 1천억 원 정도는 어디서 가져오냐? 추가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분으로 못 주고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사실 뭐 대출 받아 주든 뭐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주든 어쨌든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분 매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분은 안 팔면서 어쨌든 1조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1조 마련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7.73% 지분은 현재 2조 670억 원 상당의 가치인데 여기서 2조를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SK 실트론을 2017년도에 인수를 했고 당시 지분 가치가 2,600억 정도니까 지금 한 두세 배 뛰었고 그러면 SK 실트론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 큰 돈을 누가 투자할 만한 또는 인수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 찾아도 봐야 되지만 여기 SK란 이름이 떨어져 나갔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왜 SK 하이닉스 밑에 있어야 상당히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SK 하이닉스 밑에서 SK 실트론이 아니라 그냥 실트론이 됐을 때 이만한 가치가 될까? 사실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룹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와 SK 스퀘어를 합병하고 그 아래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의 주주입니다. SK 주주인데
SK 스퀘어랑 SK를 합병해서 SK 밑에 SK 하이닉스를 두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K 지분 18%가량 보유하고 있고 SK는 SK 스퀘어의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밑에 연결되면서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SK ENS와 SK 이노베이션을 합치는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돈을 만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SK온을 살리고자 하는 방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어보겠습니다. 1조 3,8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자금 조달 관련 방법으로 SK그룹주 배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현금 만들더라도 무조건 배당을 받아야 이자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로 재산 분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다 칩시다. 1조를. 대출이자 비용으로 배당금을 충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당금으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금 1조를 만들었더라도 대출 받아서 그럼 주식담보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야겠죠. 그 이자를 배당금으로 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배당금이 늘어나야겠죠. 그럼 배당금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충분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주가 반등이나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만약 SK 하이닉스의 배당금도 SK가 받으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SK 스퀘어와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왜 걔네 둘이 합병을 추진하냐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배당금을 SK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SK가 배당금을 받아야 거기에 대해 채태원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의 합병은 왜 나왔냐? 아까 SK ENS가 SK 지분이 90%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유동성 확보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혼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SK온도 키울 수 있겠지만 SK온 키우는 거에 더불어서 SK ENS라는 현금이 더 생기고 이노베이션 합병하면서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 자금을 더 땡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모든 과정 안에 뭐가 있냐면 채태원이 배당금을 늘리고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조를 재개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SK그룹에 대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의 대출에서 추가로 1조로 받으면 그 1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배당이 늘어나면은 주주에 대한 기대감 또는 주주들이 관심 많이 가지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주가 반등이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SK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SK가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분할할 때 재산 분할하십시오라고 판결 났을 때 주가 상승인데 그 이후에 많이 빠졌죠. 뭐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3심까지 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 크고 SK 이번에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 재개편 시작됐고요. 그 개편 아래에는 어떻게 보면 돈을 1조 3천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이 빠져도 이 저가 부근 이하는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2심 결판 났는데 3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많이 안 된다라는 거고 3심은 웬만하면은 안 바뀐다. 정말 큰 리스크나 악재가 갑자기 노소용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어디다? 정확히 SK다. 그래서 SK인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채태원은 지금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위자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받으면 이자 내야 되죠. 그럼 이자를 배당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배당금으로 부족하니까 배당금을 늘리겠죠. 그럼 주주 환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슈로 아까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10만 명 혹시 자료집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면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올려놨죠.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10만 명 특별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모두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2일, 11일, 10일, 9일, 8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